주식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영국을 제치고 글로벌 증시 8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무려 45%나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경우 세계 5위권 도약까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6,700선 돌파한 데 반해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이었던 건 섹터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철강 그리고 건설, 리튬 업종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엔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략 세워주실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시장이 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 바쁜 시장에서 빨리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빨리 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순환되는 이 시장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금이 뭐 예를 들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금이 움직이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 섹터를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거 많으니까요.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이제 ETF 시장 순환매 속 2차전지 관심 종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제 조선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자라고 하면은 조선과 2차전지 쪽에 대한 포트를 좀 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반도체도 따라가겠죠. 자, 근데 보시면 ETF 최근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많이 포트가 좀 담아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좀 힘이 좀 약하죠. 그런데 일단은 이 조선 쪽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쪽에 대한 ETF가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ETF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와, 이렇게 힘이 세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쪽이 왜 뜨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뜨는 추세가 꺾이는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2차전지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딱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리튬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뛰는 리튬 값. 일단은 2차전지는요. 그동안에 이 뭐랄까요?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조각 한 조각씩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제 사이즈가 맞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2차전지는 소재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급락했었거든요. 그때 2차전지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2차전지 리튬 가격이요. 2026년도 이제 상반기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 추세에 리튬 가격이 오른다? 그럼 결국엔 2차전지 리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코발트도 올라가겠고요. 뭐 니켈도 올라가겠고요. 2차전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흑연도 이제 가격을 좀 이제 천천히 상승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런 가격 상승이 결국엔 2차전지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소재 가격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럼 2차전지가 무너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리튬 가격의 이제 차트입니다. 2025년도에 이제 바닥을 정확하게 딱 찍고요. 정확하게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게 2025년 하반기부터예요. 제가 이제 2025년도에 제가 상반기까지 뭐라고 하죠? 2차전지 절대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차전지 이제 관련해서 2025년 하반기쯤 됐을 때는 2차전지 이제는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고 2차전지가 낙폭이 너무 심했거든요.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지는 종목들도 체크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멘텀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2차 전지의 ESS에 대한 영향까지도 이렇게 분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2차 전지가 꺾이는 거는 이 리튬 가격이 꺾이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 리튬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포스코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도 제가 우리 이제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누차 언급을 좀 드립니다.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2차 전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리튬 소재 가격이 꺾이려고 하는 추세를 잘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철강. 솔직히 제가 좀 싫어하는 기업들이 약간 이 경기 민감주이고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솔직히 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요, 뭐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경기 민감주, 특히나 철강주는 경기 민감주에 어마어마한 좀 약간 영향을 좀 끼칩니다. 근데 철강 관련해서 철강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뭐 저가 전략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냈거든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뭐를 해요? 생산을 줄인다고 합니다. 생산을 줄여요. 자, 생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철강을 계속적으로 저가로 이렇게 뿌려내고 있었는데 철강 가격 올라갈 것 같으니 일단은 약간 홀딩하는 것도 있고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으로 아마 철강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조금 이렇게 공급 뭐 예를 들어 수출을 좀 약간 좀 차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 중국 쪽에서 저가 철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반덤핑 관세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철강 관세, 중국에서 넘어오는 철강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결국엔 수출을 못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철강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우리 철강, K 철강 기업들 망해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런 호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달 30일까지 뭐냐? 철강 제품 수출 금지를 이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 인도 시장에 또 포스코가 또 이제 철강 관련돼서 좀 구멍을 좀 많이 뚫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밀 틈이 좀 없을 정도로 철강이 좀 상한가가 기록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뭐 호실적도 호실적인데 왔다 왕 선생이 참여하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철강 관련돼서 브리핑을 합니다. 자, 저는요 김원기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낙폭을 최대폭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철강 관련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이러한 재료가 굉장히 철강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공략주들은 요러한 관련주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쪽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아제강이랑 TCC 스틸 요 두 가지만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많은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크게 올라간 뭐 문배철강이나 이런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많이 공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강 관련해서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가 철강을 어떻게 보면 될지 모르겠고 오늘 철강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철강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요. 저와 전영호 전문가 이렇게 두 명의 전문가가 함께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시장 브리핑을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장 브리핑을 보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고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되는 정보를 남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거 두드려 보고 막 이제 리포트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고민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물론 하시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요, 딱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딱 누적해가지고 정말 좋은 재료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하시면 아마 여기는 조금 틀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공유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차트를 보시는 눈이 아예 없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면요,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내가 A라는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트를 볼 때 이 차트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좋은 차트다, 또는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주린이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어느 정도 투자하신 지 한 몇 년 하셨다, 나는 10여 년 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주식 종목 찾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돈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이거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공략을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공부방에서 함께 참여를 하신다면 다양한 혜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2가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 왔다 왕 선생 생방송 공략주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저희가 상승률 표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제주반도체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략해드린 지 4거래일 만에 무려 35.6%, 21.4%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 줬고요. 더불어 오늘장에서 최고가 경신한 종목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요. 두산퓨얼셀 49.1%, BH 61.9%, LNF 40.9%까지 오늘장에서 달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6,700 돌파한 만큼 이 공략주들의 향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지금 이 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공략주들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들 리뷰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부끄러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수익 난 거 자랑하는 시간이 좀 저는 많이 부끄럽고요. 일단 솔직히 더 큰 수익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너무 욕심 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 주 한 주 가지고 올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좀 많이 좀 분석해서 가지고 오는데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아닌지라 하락하는 종목도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익 나는 종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 상승률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이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목표 수익률을 딱 채우면 그만하셔야 돼요. 20%, 100% 이렇게 가는 거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매매하는 성향이 어떻고 어떤 매매 원칙을 갖겠다라고 계획하시면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테마. 어느 기간에 어떤 테마로 투자를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반도체를 투자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그 기대감으로 쏘았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주목되면 온디바이스 AI가 그 덤으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추세를 길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요? 박스권에서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한 거는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보였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재료가 좋으니까 들어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할 타이밍이 나오는 게 바로 차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차트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것만 보다가 이제 반등하는 차트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음, 젠 걸음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차트 공부를 좀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책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뭐 인터넷에서 뭐 나오는 거 이런 걸로 교육 잘 안 됩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런 시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알려줍니까? 전문가들도 그걸로 밥벌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그냥 알려줍니다. 어차피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저한테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손해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4월 21일 날에 공략했습니다. 일단은 제주반도체랑 같은 날에 좀 공략을 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어쨌든 기술적인 패턴이 또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요 W자 그리면서 얘네들은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W자는요 이게 상승형 패턴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여기 보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어깨 부분과 어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컵이 원래 헤드앤숄더라고 이렇게 산이 3번이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3번 그려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락형 패턴. 이 W자가 그려지는 역 헤드앤숄더는 상승형 패턴이라는 거죠. 이거 공부하신 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알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써먹겠냐고요. 그렇죠? 알아도 못 써먹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시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만들어 드리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겠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조금 더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NF입니다. 일단 LNF 솔직히 지금 이 21만 5천 원대 고점을 만들기는 했지만요. 솔직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LNF가 조금 힘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리튬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소재 쪽으로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더 세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하느냐, 시장에 거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요거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어쨌든 LNF도 뭔가 이런 파동을 한번 만드는 구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40% 수익 났으면 이제 땡이지. 저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LNF는 조금 더 추세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BH입니다. 우리 또 이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늦지 않게 요거를 방송에서 공략하고 나서 늦지 않게 요 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언급을 드려서 BH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능력 되시는 분들은, 기회 되시는 분들은 BH 다시 한 번만 좀 지켜봐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갑니다. 오케이, 땡큐. 이날 제가 집에서 얼마나 소주 한 잔을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수익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애플에 관련된 폴더블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이폰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하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더 가겠죠. 근데 6월에 개발자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좀 매수하세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조정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DLNC입니다.
원전적으로 아직도 DLNC는 더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DLNC는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갖고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위 상단에서 뭐 예를 들면 DLNC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요 방송 보고 95,000원 뭐 아니면 99,000원에 매수했는데 더 갖고 가라니까 갖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했을 때 단가가 얼마냐면요.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가격에서 제가 방송에서 공략한 가격에서 보유하시고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더 가는 거 맞아요.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이 얘기가 틀려집니다. 요 밑으로 내려올지 장담 못해요. 근데 요 바닥에서 기다리면 몇 개월이 됐든 또 기다리면 또 가거든요. 근데 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언제나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높아요. 지금 비쌉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원전 건설 관련돼서 DLNC를 공략을 했었고,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봅시다. 두산 퓨얼셀,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공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두산 퓨얼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좀 스윙으로 좀 몇 달씩 이렇게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단순간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잠깐 수익 내고 말 게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지지받고 또 가니까 제발 이 박스 안 깨지면 제발 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아직도 좀 솔직히 저는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살짝 좀 부재거든요. 그 부재가 해소되고 뭔가 어느 정도 좀 정책이 조금 도움을 좀 받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가 오면 정말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가격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로 조금 길게 갖고 가자.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좀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지금 2월 4일 날에 공략했으니까 지금 2달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이제 석 달 돼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쨌든 현재 이 박스 구간이 있거든요. 이 박스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고 계속 홀딩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5.6%의 상승률을 보여준 제주 반도체, 그리고 21.4%의 상승률을 달성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40.6%의 상승률 달성한 LNF까지 아직 조금 더 홀딩을 하거나 혹은 향후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공부방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혹시 공부방 참여하게 되면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종목들 같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전략도 세워주시겠지만은 네. 또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략할 만한 뭐 종목들은 많겠지만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차트입니다. 차트. 이 기술적인 분석을 아셔야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좀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벌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재테크로 조금 소량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 차트를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내 돈 단돈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이 적은 돈들이라고 해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지 적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돼. 나 어차피 경험 삼아 시작한 거야. 난 주린이니까 어차피 잘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길 가다가 그냥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그냥 던지고 다니세요. 어차피 나 뭐 던지고 다녀도 되는데 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나요?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셔야 되는 거는 내 돈을 어떻게 지키는 방법을 아셔야 주식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익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어떻게든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수익 나는 것보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명의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린다. 계속 말씀드렸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분들,
이거 뭐 하루에 뭐 온종일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이제 막 브리핑 해드리는 거 하루에 잠깐만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공감되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증시 이슈 브리핑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남겨드릴 겁니다.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테마는 이런 테마인데 왜 올라가는지 또는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따로 브리핑을 남겨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에도 어쨌든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란을 최초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딱 들립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뭐 방산주를 투자하거나 뭔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사기에는 늦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뭔가 어느 정도의 뭐 모양새가 좀 나옵니다. 어떤 모양새가 있냐?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느닷없이 막 바닥에서 거래량이 아예 1도 없던 애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막 거래량이 막 들어오는 게 막 체크가 돼요.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랬을 때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진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두 달만 2월에 봅시다. 쭉 갑니다. 결국 터집니다. 최초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최소 상한가 이상은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한가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다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차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그냥 무심코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W자를 만들어주면서 이중 바닥, 우리는 이제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강력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거 대부분 이 차트들 다 방송에서 공략한 차트들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공략해요. 이 위까지 상승하는데 150%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이제 쌍바닥이 나오고 이제 삼중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터뜨리는 거. 요런 게 이제 완전 바닥 구간에서 나옵니다. 바닥 구간. 근데 이런 종목을 바닥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진 것만 보이니까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 밑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터지는 종목들, 이거 다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이었다는 거 그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차트 교육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시야를 넓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이제 차트 교육도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윗꼬리 달고 이렇게 증가해요. 뭐요? 뭔 일로 이렇게 올라갔지? 물론 갑자기 뭐 단기적인 그런 재료로 테마적으로 올랐겠지만 그때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많이 들어오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패턴, 그러니까 즉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하락 국면이 끝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종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방송에서 공략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찾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교육 받으시면 엄청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히든 종목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심층 분석 관련된 영상들도 제가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이 정보 공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방 참여하시게 되면 무엇보다 김원기 전문가님의 무료 차트 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생방송에서 들고 나오는 히든 종목에 대한 또 전략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종목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바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섹터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반도체 섹터 공략해 주셔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오늘의 섹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섹터일까요? 섹터는 조금 각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도 각 좀 잡고. 안전하게 포트를 좀 구성해 드리는 게 맞겠다. 지금 시장에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좀 안전하게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쵸.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로봇을 제가 오늘 좀 공략을 했는데요. 지금 로봇을 매수할 때가 맞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 그렇지, 로봇주들이 좀 이상하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차트를 보면서 이상한데? 왜 이러는 거지? 이 차트 영 좀 찝찝한데? 거시기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거시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 아무튼 왜 이렇게 생각하냐? 최근에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처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막 쏘아 올립니다. 막 조선이나 뭐 방산 쪽이 막 쏘아 올려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전쟁이 터져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막 갑자기 터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확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공포 심리에 갑자기 자금이 와르르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다 빠져나와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게끔 이제 시장에 자금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얘 가고 얘가 가고 얘가 가고 순환이 되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건데, 전쟁 끝나면서 방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던 자금들이 갑자기 반도체로 쏠려 들어갑니다. 왜냐? 어쨌든 지수가 다시 상승한다, 전쟁이 종전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쏠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가고 나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막 철강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강 관련주들을 얘기했죠. 결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강주들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한 일주일 내리 상승하고요. 계속 쭉 상승하다 갑자기 쭉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철강 다음에 또 뭐가 가고 2차 전지가 갔으니까 2차 전지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가고, 그중에서 2차 전지가 다 가냐? 일부 개별 종목만 가느냐?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자금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걸 보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나는 이제 하루에 1시간도 주식장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냐. 그러니까 이제 방송 참여하셔서 이제 정보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그 로봇을 공략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좀 흥분했더니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답니다. 이게 뭔 일이요? 네,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대요.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거죠. 노조 결국에는 뭐 문제 터질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원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노조가 말썽을 잘 안 피는 약간 그런 노조라고 좀 많이 유명했었죠. 근데 작년부터선가 노조가 자꾸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 테마를 공략해서 수익을 정말 크게 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게 갑자기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하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루에 거의 1조 원이 증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하는 쪽도 있고요. 뭐 한 달에 거의 10조 원 넘게 증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무너지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망에 대한 이런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서는 어떻게든 삼성전자 파업을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 뭐죠? 노조가 가장 힘이 세질 시기가 바로 5월 아닙니까? 그렇죠. 5월, 4월부터 이제 부릉부릉 하잖아요. 애열합니다. 이제 우리 노동절에 이거 한번 사고 한번 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항상 그랬잖아요. 5월 1일 이제 노동절에 이제 이틀 3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뭔 사고를 칠지 몰라요. 사고 친다라는 표현보다는 큰 이제 뭐 이슈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다가 엄청난 손가락질 하겠죠. 니들 때문이야. 니들이 괜히 노란봉투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빨리 법 개정해라. 다시 좀 고쳐라.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노란봉투법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타격이라는 거죠.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을 봐야 된다. 좀 말이 좀 길었거든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로봇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법안이냐? 미국 안보 로봇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산 로봇 폐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봇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나라 로봇도 못 써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근에 HL만도 같은 기업은 이제 중국산 부품을 아예 그냥 싹 다 빼고 우리나라 국산 제품으로 무조건 다 전향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HL만도 주가 엄청 갔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라서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1가구 1로봇 뭐 휴머노이드 뭐 선주문 폭주한다 이거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오늘 공략하는 거 파업 현실화되나 비판 쏟아져도 삼성전자 노조가 강행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를 넘어서 공급망 회복 불가. 이거 문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뭘 하겠냐,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 다크 팩토리라고 해요. 이 다크 팩토리가 뭐냐면 이제 무인 이제 공장을 넓히겠다, 확장하겠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가동하겠다, 이제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된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을 납품하거나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투자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내용도 볼게요. 오늘의 공략 테마 로봇. 근데 오늘 공략하는 종목의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자, 삼성전자의 로봇 AI 셀로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막 책 뒤져가지고 막 봤어요. 책을 뒤져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뭔 소린가 싶거든요. 근데 얼추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로봇보다는 2배 성능의 좋은, 뭐 예를 들면 기존 로봇의 판단 속도가 초당 8번 정도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칠게요. 근데 지금 셀로파이라는 이 기술이 나오니까 결국엔 뭐냐? 초당 17번을 생각을 해요. 신문을 한번 보더라도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17번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초당.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것을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연산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로봇도 이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산량이 3분의 1로 압축을 했고 로봇 자체에다가 뭘 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온 디바이스 AI를 심어서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뭐 네트워크나 이런 구독 이게 뭐 그 네트워크망이 없이 지그들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밀한 작업도 원래 센티미터 단위로 작업이 됐었는데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초정밀 작업도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업의 성공률은 원래 60에서 한 70%, 중간에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깝깝에 미쳐버려요. 근데 지금은 95%까지 성공을 끌어올렸다. 이 기업이 바로 무슨 기업이냐? 오늘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종목이 바로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요거 내용을 최대한 좀 제가 모르시게끔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3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말 다 했죠?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요, 지금 현재 단가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추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도 이 종목 나올 뻔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이미 이 종목을 방송에서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해서 수익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 리뷰할 때, 자, 요거 고점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무너질 거거든요. 무너지는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지지받는 라인까지 떨어지면 오케이 하고 그때 담을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딱 내려왔어요. 조정 충분히 내려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매수할 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았고 올라갈 거니까 이제부터 매수합시다가 아니라 재료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집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고,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어쨌든 또 로봇으로 이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래 성장 핵심의 축은 로보틱스와 AI라고 합니다. 예전에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국빈이 이게 만찬에 참여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AI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AI라고 했는데 어쨌든 AI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가져가겠다. 우리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포부가 있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이제 미래 기술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그렇고요. 이 자동화 그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나왔고 지금 기술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틱스 AI는 성장 핵심축 미국에다 260억 달러를 이상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대차 관련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요. 요 내용 아시면 아마 인터넷에 조금만 서치하셔도 바로 나올 거거든요. 종목을 아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응하시는 전략은 우리 방송 참여하신 분들만 제가 공유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산 사업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방산 사업을 매각하고요. 피지컬 AI 사업 재편에 힘을 쏟겠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는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도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요. 3,700억에서 8,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자금 확보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요 피지컬 AI에다가 사업 투자하겠죠. 그러면 그 관련주로 더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 잘 버는 방산 사업을 매각한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뭔 소리지? 싶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네. 자, 일단 이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자리에서 수익을 한번 만듭니다. 이거 방송에서 한번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너질 거 무너지는데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에 걸쳐지면서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 뭐예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매물대 소화되면 이제 또 쏘아 올립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쏘아 올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아가기에 너무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된 이슈 나와요. 이거 방산 사업이고 이제 공작기계 사업이고 이거 다 지금 매각하고 지금 뭐냐. 결국에는 피지컬 AI, 로봇 이쪽으로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 이쪽 기업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쭉 이제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2명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다양하게 좀 접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무슨 종목을 사야 되고 내가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업종을 내가 분석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래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함께 10분만 투자하시면 이런 정보들 함께 누적해서 경험치 쌓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또는 올라가는 차트이구나, 떨어지는 차트이구나, 비싼 거구나, 싼 거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덤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더 보셔야 되겠죠.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리고 제가 보는 기술적인 패턴까지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을 투자할 때 항상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뭔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해요. 그냥 옆집 철수가 투자하라는데 이게 맞나? 이거 올라갈까 말까 고민되시죠? 그게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이 회전되고 있다는 것도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패턴들, 이거 정말 간단한 패턴들인데 이거를 그냥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이런 패턴 알고 계시면 바닥 구간에서 100%가 넘는, 50%가 넘는 이런 큰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패턴들이에요. 이런 패턴들 알아가실 수 있게 제가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있고,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좀 보이실 거거든요. 이런 패턴도 모르세요. 안 보시니까, 공부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가시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전문가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혼자서도 매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초적인 거, 난 처음부터, 나는 어렸을 때 책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냐. 돈이에요. 돈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은 요거 차트 공부들 배워두시면 주식 투자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내일 이제 영상,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남겨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지분을 35%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삼성전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7일 전이죠. 최근에 이 실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 시제품을 오늘의 히든 종목이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관련된 로봇 수혜주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현대 오토에버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과연 후발주자로 이 종목이 또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작년 하반기죠. SPG 그리고 SBB테크를 공략해 주셔서 세 자릿수의 상승률 안겨드렸었던 만큼 오늘의 이 두 가지 종목도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셔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공부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이 로봇 공략주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채팅창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 질문 한번 시간 조금 남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무엇보다 이 채팅방 통해서 또 궁금한 것들 질문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해야 또 얻어갈 수 있다고요. 일단 소통을 좀 많이 해야죠. 일단 그렇죠. 소통 안 하시고 그냥 유령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시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정보 공유해주면 그것만 쓱 낼름 이렇게 정보 습득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참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같이 함께 공유 받으면서 이렇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일단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내일 공략 영상 브리핑에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 또 이 시간에는 제주반도체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각각 30%대 그리고 20%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보시면서 공부방 통해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